예, 어제 교육부가 로스쿨 입학과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고위층 자녀가 자기소개서에 이른바 부모 스펙을 내세워서 입시에서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사회부 윤지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 기자, 먼저 이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조사 결과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24건 적발됐습니다. 네. 이 중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한 경우가 5건이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급됐는지 한번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느 지역 시장이었다. 네. 특정 법무법인 대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한 경우가 있었고요. 또 외삼촌이 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라고 밝힌 합격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보거나 조금만 알아보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이죠. 그 건수 자체는 적지만 대부분 부모나 친인척이 유력 인사라는 점을 내세운 건데요.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입시에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19건은 그 직위나 직장명을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가령 그 검사장으로 퇴임한 큰아버지를 보고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 네. 뭐 이 정도로 언급을 한 건데요. 그 비슷한 방식으로 13명이 이제 가족 중에 법조인이 있다고 했고요. 로스쿨 원장이 1명, 공무원이 4명, 시의회 의원이 1명 등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자, 문제는 이렇게 자기소개서에 친인척의 신상 정보를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걸 과연 입시 부정으로 볼 수 있느냐 이 점인 것 같은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선 전체 24건 중에 8명은 학교 입시 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적은 경우였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는 이제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입학 취소 같은 그런 징계는 어렵다고 이제 선을 그었는데요. 교육부는 이제 외부 그 법률 자문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 자문을 해준 로펌이 총 3곳인데요.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례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그리고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그 합격 취소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 대학의 금지 규정이 없었던 경우에는 아무리 부모의 신상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정한 그 전형 절차를 위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아울러서 그 부모 신상 기재와 합격 여부 간의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로스쿨의 자소서 외에 다양한 전형 요소를 반영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만큼 꼭 해당 내용 때문에 합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같이 영상 보시겠습니다. 면접이나 서류 평가가 자소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 대학은 면접이나 서류 전형할 때 자소서를 제외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었고 다양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뭐 학생 중에는 처벌을 받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는 처분이 좀 내려집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는 일단 학생을 상대로 어떤 처분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해당 대학의 행정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받은 대학은 모두 17곳인데요. 지금 명단이 나옵니다. 네. 우선 자기소개서에 기재금지 규정을 두고도 이를 어긴 대학에 대해서는 총 6개 대학인데요. 예. 그 기관 경고와 관계자 문책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입학 전형의 공정성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고요. 또 기재 금지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지만 문제 사례가 적발된 7곳 역시 기관 경고와 주의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또 이외에도 그 응시원서에 보호자의 근무처와 성명을 기재하도록 요구한 대학도 있었습니다. 이들 대학에도 경고와 함께 그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대한 그 제재 수위를 놓고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그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그 더 수위가 높은 제재를 가하려면 선행 조건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문제가 생기면 1단계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시정 조치고 네. 이를 이행하지 않아야지 그 정원 감축, 더 나아가서는 폐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학생에 대한 어떤 처분도 없는 상태에서 그 학교에도 경고나 문책 정도의 조치에 그쳐서 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된 게 애초부터 이 로스쿨 입시 문제가 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로스쿨 입시제도 지금 어떤 문제가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로스쿨은 그 법학 적성 시험과 공인 영어 성적, 자소서를 포함한 서류, 그리고 심층 면접 등으로 학생을 선발하는데요. 그 이 중 서류와 면접 등 그 정성 평가 비중이 높습니다. 그 대부분 대학이 각 요소가 또 얼마나 반영되는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고요. 이 때문에 누가 어떤 이유로 합격했는지는 그 로스쿨 준비생들 사이에서도 늘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투명성이 있다 보니 그 특혜 논란도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꼭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그 아름아름 특혜를 받았을 수 있다.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겁니다. 또 개별 로스쿨의 자율성을 너무 높이 인정해준 점도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재 금지 규정을 두느냐 마느냐도 대학마다 제각기입니다. 입시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교육부가 자소서 기재 지침을 강제하지 않았던 건데 그 대학 입시나 행정고시 같은 시험에서 부모 지위 공개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고쳐나가겠다는 그 의지를 보였는데요. 네. 우선 부모의 신상을 밝히면 불합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모든 로스쿨에 명문화한다는 방침이고요. 또 전형 요소별 실질 반영 비율도 앞으로는 공개하는 방향으로 선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학교들은 지금 부모님의 신상을 밝히면 안 되는 거였고 어떤 네. 학교들은 뭐 밝히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인데 네. 자, 근데 교육부에서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이제 밝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로스쿨 학교 중에서 혹시 뭐 불복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네, 이번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학교가 몇 군데 나왔는데요. 일단 대다수 로스쿨은 그 앞으로 이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이런 기재 금지 고지를 꼭 하고 또 징계 역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로스쿨은 이제 시키지도 않았던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와서 징계를 하는 게 어딨냐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네. 일단 서울대 로스쿨 측은 사후적으로 기관 경고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소명을 한 뒤에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법적인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방침이고요. 한양대 역시 징계에 불복해서 재심의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아까 제가 한 사례로 언급했었는데 그 검사장으로 퇴임한 큰 아버지를 보고 법조인이 되고 싶었다라는 표현 기억하실 네. 텐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한양대는 그 현직 고위 법관도 아니고 당사자 이름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경북대 로스쿨도 비슷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데요. 부모나 친인척 직업을 밝힌 게 문제라면 그 어느 직업군까지를 문제 삼겠다는 건지도 애매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그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법조계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일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양분됩니다. 일단 한쪽에서는 불공정 입학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그래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 서울지방변호사협회 장을 비롯한 그 변호사 134명은 교육부 발표 직후 성명을 냈습니다. 그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게 확인됐다. 네. 또 그러면서 면접과 자기소개서 평가가 결국 특권층 자제를 뽑기 위한 통로가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발표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자기소개서 그 사례에 등장했던 부모가 누구인지도 공개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반대편에서는 이 조사 결과를 정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결국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거는 없다.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결국 문제 자기소개서가 입학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네. 하지만 양측 모두 그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요. 앞으로 불공정 입학 의혹이 다시 일지 않으려면 그 선발 과정을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윤지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